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한국 검찰 이 6MT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임직원 10명을 기소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우리 국내 이슈라고 생각해도 될 법한 이 이슈가 이제 로이터 통신에 실렸는데요.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D램 공정 기술이 이제 중국에 유출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10나노 D램과 HBM 개발 토대 마련을 지적을 했고, 검찰은 이제 국내 기업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면서 수십조 원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출한 것으로 적발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에 앞서서 국내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GDP도 그렇고 취업난도 상당히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전체적인 이제 경제 거시지표를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취업난도 가중되고, 그리고 이제 그 GDP 전체 성장률도 안 좋았습니다. GDP 성장률이 좋아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취업난도 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이모저모 다 안 좋았는데, 그나마 우리에게 숨통을 트일 만한 좋은 소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환율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불과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환율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11상 계엄사태를 말면서 환율이 1,500원 돌파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이 이제 불안정 안개수에 빠지면서 주가도 내려가고, 이런 어떤 현실을 1년 전과 되돌아본다면 코스피 4,200은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더 안 좋지만, 그나마 코스피를 비롯한 이제 증시가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그나마 좀 소망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어땠을까요? 예, 올 한 해 동안 이제 YTD를 보면, 이제 물론 올해 하루 이제 거래이 남긴 했지만, YTD를 본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무려 280%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전자도 124%, 삼성전자 우도 이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우도 무려 시총이 70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을 다 압도하죠. 삼성전자 우도 이제 그 수익률이 100%가 넘었고, 코스피는 이런 거에 힘입어서 7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4,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반도체를 위협하는 중국의 스파이 사건이 있었죠. 지금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물론 로이터 보도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전 임원이 이제 개입된 10명이 개입된 이제 중국의 CXMT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기술 유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이지만 예전과 다른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우리가 충격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그 반도체의 어떤 투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던 투톱이 주가 상승이 없었다면 4,200은 언관생심이고, 사실 우리가 모든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품었는데, 만약에 CXMT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술 유출로 말미암아서 주가 상승이 없었다. 그럼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유출한 사건이 한 개인과 10명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이기심의 반류에서 비롯된 범죄로만 국한할 수 없는 국가 자원에서 생성된 엄청난 국부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코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술 유출을 한 CXMT가 이 기술을 갖고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0나노의 중국 최초로 양산 성공했다. 범용 반도체 D램의 10나노의 중국 반도체 최초로 양산을 성공했다는 것이 로이터의 이제 보도입니다. 그리고 CXMT의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맘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는 계속 1년 반 동안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어요. 납품을 못하니까 삼성전자 고부가치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마이크로도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랐어요. 누가 치고 올랐냐? 바로 CXMT가 치고 올라면서
올해 같은 전망이 뭐냐면 범용 반도체 시장 잠식률이 무려 10%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위로는 못 올라가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이 넛크래커라는 어떤 그 상황이 끼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되게 자조적인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관론에 대한 근간이 CXNT가 훔친 기술로 10나노 디램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매출과 영업을 잠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존폐를 갖다가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갖다 우리 모두가 그 심각성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XMT 하면 사실 뭐 중국의 대표적인 디램 기업인데 이렇게 뭐 기술적 실체가 없으면서 유출을 통해서 삼성 기술을 도둑질을 했다 이런 표현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을 우리가 중차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일본의 강요들이나 정치인들이 종종 독도가 자기 것이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CXMT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시장을 갖다 범용받던 시장을 장악했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부 유출의 심각성에 갖다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갖다 주시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중국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게 삼성전자 임원의 어떤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사안에서 중국 당국은 개입한 것이 없는지 혹은 방조했는지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2, 제3의 이 CXMT 기술 유출 사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가 어디선가 기술을 갖다가 범법 행위로 해서 유출한다면 이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만큼이나 이 사안에서 분노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이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가 조작에 범람한 이유가 뭐냐면 주가 조작을 했는데 형벌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크게 범법을 한 다음에 한번 챙긴 다음에 내가 감옥 1, 2년 갔다 오고 말지 이런 어떤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인식이 없어야 되는 것은 사법체계를 바꿔야 하듯이 동일하게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 사법체계를 바꾸면서까지 강경하게 일벌백계를 내리지 않으면 이 제2, 제3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